건물 규모는 크고 남는 시간은 없고 이런 절치부심의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혐오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소설 속에나 볼 것 같던 일이 실현된다니 모두 즐기라고 있는 월드컵인데 왜인지 무서워지는 것은 저뿐인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라바사양입니다. 지난 2일 유럽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손흥민 월드컵 출전 못하는 거 아니야? 월드컵을 기다리던 국민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는데요. 다행히 손흥민 선수는 SNS를 통해서 지난 2년여 동안 국민 여러분들이 써오신 마스크에 비하면 경기에서 쓰게 될 마스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면서 월드컵에 출전할 것임을 밝혔고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됐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나 대한민국 국민에게나 자칫 최악의 시작이 될 수도 있었던 월드컵. 그런데 말입니다. 이 월드컵 벌써부터 최악의 월드컵이라고 불리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아라바사양이 알아봤습니다. 논란의 카타르 월드컵 알아봤어요. 지구촌의 축제라 불리는 월드컵.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땀 눈물이 있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은 수도 도하를 중심으로 인근 5개 도시의 8개 경기장에서 대회가 치러지는데요. 이 많은 시설들이 하루아침에 생겨나지는 않겠죠. 건물 규모는 크고 남는 시간은 없고 이런 절치부심의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무리한 인력 투입. 2010년 이래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투입된 노동자들 중 6,700명 이상이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파 회장인 잔니 인판티노는 노동 착취 논란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동에 보람을 느낄 것이다. 참나원. 카타르 정부는 시간당 1.5달러 수준이던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올려주고 근무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오히려 임금 체불 시위를 벌인 노동자들을 향해서 집을 비우라 라고 말한 뒤 추방해버렸다는데요. 카타르 정부의 이러한 행태에 월드컵 개최국이 가져마땅할 위상과 신뢰가 점점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권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동성애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월드컵에선 공공장소에서의 공개적인 애정 행각이 불쾌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면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카타르 월드컵 대사라는 사람이 인터뷰에서 동성애에 대해 정신적 손상이라고 혐오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카타르 성소수자 방문객들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가 월드컵을 개최할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빅브라더.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텔레스크린에 의해서 모든 사람을 감시하는 이 감시 체제인데요. 2022년 카타르에서 다시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타르 정부 측은 경기가 열리는 모든 경기장에 15,000여 대의 안면인식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의문이 하나 들겠죠. 아니 월드컵이 아무리 큰 대회라지만 그렇게나 많은 카메라가 필요한가? 그들이 지켜보는 것은 경기 선수뿐만 아니라 관객들도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지켜보는 거죠. 모든 카메라는 단일 지휘통제센터인 아스파이어의 통제 아래 운영됩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카타르 정부는 유사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설비일 뿐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소설 속에나 볼 것 같던 일이 실현된다니 모두 즐기라고 있는 월드컵인데 왜인지 무서워지는 것은 저뿐인가요? 한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카타르에서는 대대적인 언론 규제에 나섰다는데요. 규제의 요지는 경기장 밖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취재하지 말라는 것. 카타르 정부는 국내 유명 장소에서의 사진, 비디오 촬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만약 이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월드컵을 앞두고 카타르의 노동 환경을 취재하던 노르웨이 기자 2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카타르 정부에 의해서 체포됐는데요. 무려 36시간 동안 구금되고 나서야 풀려났다고 합니다. 지난 2010년 12월 2022년 월드컵 개최지가 치열한 경쟁 끝에 카타르로 확정됐죠. 그런데 최근 당시 개최지를 직접 호명했던 제프 블라터 전 피파 회장이 카타르 확정이 실수였고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고백했는데요. 아니 이제 와서 왜 이런 고백을 한 걸까요? 그 이면에는 피파의 추악한 뒷거래가 있었습니다. 먼저 카타르가 2022년 월드컵 개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피파 집행위원에게 20억 원씩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더 타임즈를 통해서 제기됐습니다. 또 블라터 전 피파 회장은 뒤늦게나마 프랑스와 카타르 사이에 정치적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카타르는 유럽 지지표를 얻고 프랑스는 전투기를 팔아서 20조 원을 챙겨갔다는 거죠. 스파이 활동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스위스 국영방송 SRF는 카타르가 월드컵 개최 전후로 대부분 CIA 출신의 스파이 67명을 고용해서 9년 동안 피파 내부 정보를 수집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월드컵 개최 이후에도 그동안 밝혀지게 된 비리 때문에 개최권을 박탈할지도 모를 상황에 마저 대비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어휴, 소름이 쫙 돋네요. 자, 여기까지 카타르 월드컵 유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노동시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갖는 것, 그리고 특정 성별이나 사상 등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런 당연한 것이 다른 곳도 아니고 이 월드컵 개최국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니 너무 실망인데요. 노동자의 희생, 언론 탄압, 비리 등에 대한 침묵을 깨고 월드컵이 특정 누군가를 위한 행사가 아닌 모두를 위한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아봤어요였습니다. 안녕!